올리브유, 그냥 요리용 기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당신의 혈관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한 스푼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의 만성 질환인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이 모든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한 스푼의 올리브유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작은 한 스푼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내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이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자 동시에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식습관 중 하나에 대해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올리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묻습니다. 원장님, 올리브유가 정말 몸에 그렇게 좋나요? 그냥 기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특별한 효능이 있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치매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뇌 건강과도 관련이 깊은가요? 이처럼 다양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담은 질문들에 대해 저는 늘 망설임 없이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그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나 쓰는 흔한 식용유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단순한 식용유라는 수식어로는 이 놀라운 액체를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리브유 그 자체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랍도록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이자 액체 금과도 같은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과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올리브유가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마구잡이로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폴리페놀은 이러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와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에 피가 원활하게 돌고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뇌세포가 건강해야 치매와 같은 무서운 신경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 올리브유는 오메가9 지방산, 즉 올레산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동시에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레산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LDL 수치는 낮추고 HDL 수치는 높여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주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강력한 청소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의 염증 반응도 줄어드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뇌의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우리의 소중한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뇌의 염증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신경 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비타민 E는 이러한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뇌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타민 E는 또한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 그리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으로 장수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올리브유가 공통적으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결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5년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디메드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천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르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올리브유가 뇌 기능을 보호하고 인지 능력 감퇴를 늦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14%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올리브유가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올리브유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더 나아가 올리브유를 하루 반 테이블 스푼 이상 섭취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7%,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9%,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률 또한 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유가 단순히 특정 질병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즉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효과적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방법들을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올리브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위와 장이 영양분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올리브유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보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아침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특히 좋은 성분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열에 약한 섬세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그 귀한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신선한 드레싱으로 듬뿍 뿌려 먹거나 구운 빵에 발사믹 식초와 함께 찍어 먹거나 따뜻한 수프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먹는 등 가급적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가열해야 한다면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90에서 210도 정도로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약 15에서 30ml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불필요한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소량씩 섭취하며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오래된 올리브유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도 시간이 지나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몸에 좋지 않은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에는 제조 일자를 확인하고 개봉한 올리브유는 가급적 2개월에서 3개월 이내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꼭 닫아 두어야 합니다. 냉장고보다는 찬장이나 싱크대 아래가 올바른 보관 장소입니다. 또한 투명한 병보다는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단독으로 섭취해도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증진 효과를 발휘하지만 특정 식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조합들을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토마토의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어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올리브유가 그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죠.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넣고 만든 지중해식 샐러드는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또한 마늘과도 찰떡궁합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한 파스타나 빵에 발라 먹는 아이올리 소스 등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콜레스테롤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견과류를 토핑으로 얹어 먹거나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섞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즙은 올리브유의 산화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상큼한 맛을 더해주어 느끼함을 줄이고 더욱 맛있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선 요리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은 아주 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74세 여성 환자분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수년째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하루 1스푼씩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유드렸는데 3개월이 지난 후 정기검진에서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30%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물론이고 저 또한 그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로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는 것을 느끼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시면서 매일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정기적으로 받던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보고 저와 환자분 모두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몸도 거짓말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올리브유가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올리브유 섭취 루틴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세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위장을 보호하며 장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겁니다. 점심 식사 시 샐러드나 채소 요리에 생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레싱으로 넉넉하게 뿌려 드세요.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유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며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올리브유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인 신선한 채소와 함께 해보세요. 소화에도 부담 없고 영양도 풍부한 건강한 식사가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토마토, 마늘, 견과류와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여 폴리페놀, 라이코펜 등 핵심 항산화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에 마늘을 살짝 볶아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거나 올리브유를 뿌린 구운 채소와 견과류 샐러드를 즐기는 것이죠. 올리브유는 결코 만병통치약이나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약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할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르고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의 혈관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히 막혀가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한 스푼의 선택이 그 무서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는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브유를 올려 놓으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